자, 치열했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드디어 나왔죠.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국민의힘의 패배인데요. 어제 승리한 후보 그리고 패배한 후보 각각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진교훈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서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자, 승자와 패자의 모습이 늘 그렇지만요. 저 표정에 여러 가지가 좀 의미가 담겨 있는 걸로 언론들도 해석하고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자, 일단 이 선거 결과를 좀 분석해 드릴 텐데 화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굵직한 선거에서 강서구가 어떤 득표들이 나왔는지 이걸 좀 비교해 본 건데요. 일단 맨 앞에가 있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에 서울 강서구 3개 지역구를 다 합쳐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보시면요.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어요. 근데 국민의힘과의 표차. 당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죠. 그러니까 전신 정당이었는데 국민의힘을 일단 표시를 해놨는데 17.87%포인트 차가 났어요. 그리고요. 시간이 2년 정도 흘러서 작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강서구에서 나온 득표를 보면은요. 이렇게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20년과 22년 보면은요. 표 차이는 얼추 비슷하고 방향만 바뀌었죠. 그런데요. 어제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보시면요. 표차가 17.15%포인트. 가만히 보면요. 2020년 총선 당시 서울 강서구의 득표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요. 자, 이 내용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일단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는 그래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걸 보시면요. 3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까? 이건 어떤 현상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계속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반대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2020년에 한국갤럽 기준으로 대체로 그 당시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크게 틀리지 않겠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60% 됐어요. 60%. 그러니까 대통령의 평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오. 2020년 총선 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가 득표가 거의 한 60% 가까이 나왔죠. 56.60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거의 60% 가까이 돼요. 그렇죠. 통상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요즘에요.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똑같다. 긍정 지지율이 김태우 후보. 부정 지표가 부정 수치가 진교훈 당선자가 얻은 득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50% 후반의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30% 중반 정도의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 그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 이걸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만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후보자의 대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난 대선의 연장전인데 그 연장전의 기준이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한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이냐.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성격으로 이제 기울어지면서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만큼 김태우 후보자가 얻어갔고 그리고 대통령의 부정 평가만큼 진교훈 당선자가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래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20년 당시하고 어제 2023년 현재를 양쪽의 끝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는 사실은 또 방향만 바뀌었지만 완전히 다른 국민의힘이 우세한 현상을 보였는데 다시 원래 3년 전으로 돌아갔거든요. 3년 전으로 돌아간 이유는 뭡니까?
그런 이유는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난해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예. 일종의 대선이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는 압승하면서 후보자 간의 경쟁력 격차도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우세 속에 있기 때문에 대선 승리했잖아요. 일종의 승리에 대한 밴드 웨거닝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그때는 간신히 그냥 여세를 몰아가서 그렇죠. 2%포인트로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도 우리 MBN에 나와서 예. 뭐 시도 때도 없이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국민의힘은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김태우 후보자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의 선거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직결된다. 지금 반복적으로 이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자 그럼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야 내부 분위기 궁금한데요. 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긴 하지만 직접 좀 연결 좀 해보겠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국회 현장 연결을 했거든요. 박성준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입니다. 예, 우선 바로 이 질문부터 좀 하나 드릴게요. 이게 17.15%포인트 격차의 승리입니다. 이걸 뭐 압승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심의 축적의 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권이 한 1년 반 지나오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민심에 다가갔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두 번째는 김태우 후보자에 대한 정말 후보의 적절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유권자 여러분께서 바라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반 동안의 국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능무대책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심판이고요. 또 하나는 강서구청장 후보인 김태우 후보자가 예. 후보에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강서 구민 또 서울 시민들이 예. 확인해 준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는데 그 자평 중에 하나가 이번 보궐선거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또 평가도 나왔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란 뜻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방점을 어디에 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지만 결국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도도한 물결의 흐름이고 축적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유권자들이 바라봤을 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국정에 대한 실패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라는 것이 여야의 어떤 싸움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 민주당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선거 자체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 국민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또 한 가지 이게 좀 얼마 안 됐어요. 시간이 네. 이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 일어난 일인데 김행 여가부 장관 네네.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좀 때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번 추석 연휴도 그렇고 선거 전까지 윤석열 정권의 인사는 도대체 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냐. 제가 이제 추석 연휴에도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면 도대체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인물을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 추천했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김행 후보자라고 할 수가 있고 청문회 당시에 줄행난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의 도도한 흐름과 민심의 이걸 읽었다고 하면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김행 후보자를 사퇴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 후발적 조치로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을 놓친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선거 결과 갖고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 자평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또 이게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어떤 의견인데 이번 승리에 민주당이 안주할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 되레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지적에는 좀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거는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정당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선거 승리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선거에 승리한 게 어떻게 악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지금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렇지만 하나의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당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예. 그럼 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줬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폭주에 대해서 누가 견제할 수 있느냐. 결국 예.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민주당인데 그 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 숙제가 분명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민생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다가가는 정책을 통해서 대한 정치 세력으로서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우리가 또 반드시 풀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선거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힘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해온 비명계가 당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이제 교차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선거가 결과가 아마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을 사진을 걸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타이틀로 선거가 상당히 앞으로 총선에서 어려운 국면에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권당은 원심력이 강한 측면이 좀 더 커졌고 예.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에 이제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극복하면서 예. 구심력이 이제 강화되는 건데 그 구심력의 힘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번 선거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 대우와 단합된 힘, 통합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것이 혁신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결국은 최고의 길은 단합이고 혁신이고 그것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복귀한 이후에도 단합의 길, 통합의 길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합과 통합의 길을 간다. 이걸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민주당 쪽 연결했고요. 이제 국민의힘도 연결해 볼 텐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박성준 대변인이 말한 걸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번 선거의 성격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판, 평가 성격이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의 초점이 있기보다는 대통령 쪽에 초점이 같다라는 점을 아까 배용찬 소장하고 비슷한 맥락의 이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비명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실 비명계 그동안 뭐 숙청이라든가 뭐 굉장히 거친 말들이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박성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은 뭔가 통합과 단합.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복귀하더라도 단합, 통합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연결해 볼까요? 자, 이어서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이 준비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보면은 좀 국민의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격차가 좀 컸습니다. 패배긴 하지만 격차가 큰 패배인데 이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뭐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뭐 저희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예. 국민들 특히 강서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못 받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이유로 보면 첫 번째는 강서 지역이 원래 저희들한테 뭐 처음부터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역대 구청장도 최근에 뭐 12년, 16년 동안 계속해서 민주당 출신이 되어 왔고 예. 현재 강서구의 국회의원이 3분인데 전부 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좀 생각할 때는 김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문제점 내지는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고발한 공익 신고자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 국민들과 강서 구민들은 어쨌든
보궐선거를 좀 유발을 한 사람이 과연 이제 나오는 게 맞느냐 이런 어떤 명분론에서 예.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께도 같은 질문 드렸었는데 오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게 내용이 나온 뒤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럴 걸 선거 전에 사퇴를 했더라면 선거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이거 좀 먼저 사퇴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안 드십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 아쉬움이 뭐 안 든다면은 거짓말이겠습니다만 저는 김행 후보자가 선거에 뭐 당락을 변동시킬 만큼의 큰 파괴력은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불리한 요소이면 틀림없죠. 예. 사실 김행 후보자 입장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억울할 수 있는 게 김행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 청문회 도중에 도망갔다 이런 어떤 좀 프레임이 있는데 예. 사실은 청문회가 10시 반, 11시 가까이 되니까 이제 차수 변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정 변경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청문회가 보통 이제 하루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청문회가 이제 끝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청문회장에서 나와서 국회 다른 곳에 좀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뭐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좀 본인으로 봐서는 좀 곤란한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떤 뭐 청문회에 있던 과정이 예. 국민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매끄럽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보인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것도 지난 얘기지만요. 차라리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무공천, 그러니까 공천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드시나요?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생각도 사실 들죠. 사실 김기현 대표께서도 처음에는 공천을 할지 굉장히 좀 고심을 좀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공익 신고자로서 억울한 면이 많고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굉장히 내부 고발자로서 용기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공천을 이제 하게 사실 되었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봐서는 좀 그런 어떤 면들이 현재 봐서는 조금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요.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 얘기가 조금씩 있는데 혹시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될 가능성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됩니까?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비록 한 개 구청장의 이제 보궐선거이지만 국민들께서 강서 국민들께서 지금 예. 집권 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어떻게 받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에서도 지금 현재 고심을 하고 있고 이로에는 또 뭐 의총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비대위로 갈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우리 보수 역대 정권에서 비대위로 가서 성공한 케이스는 딱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예. 한번 딱 있었고 그 이후에는 별로 결과가 이제 좋지 못했기 때문에도 있고 특히 지금 현재 김기현 당 대표 체제로서 사실은 큰 가오 없이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체제를 흔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미세 조정은 좀 필요할 수가 있다. 그것이 뭐 혁신위원회가 됐든 예. 뭐 총선기획단이 됐든 뭐 그런 어떤 미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에서 고민을 좀 하면서 이제 결정을 좀 내려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당에서 임명직 당직자, 그러니까 의원들의 뭐 선출이나 당원 선출을 받은 당직자가 아니라 임명이 된 당직자들은 사퇴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모 언론에서 박수영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발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본인은 사실 무근이고 오보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밝혔습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예.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국민의 어떤 요구에 좀 부응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는 것은 저희들 당에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야 두 분 의원들 말씀하시는 표정에 좀 나타나죠.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각 짐작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과거 선거하고 이번 선거 결과 뭐 숫자 좀 비교해 드렸고요. 그리고 여야 의원들의 통해서 지금 당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아까 배종찬 소장님 잠깐 말씀하셨고 이제 다른 패널 네 분 계신데 그 앞에 제가 미리 판넬 하나씩 알려드렸죠. 동그랗게 생긴 뭔가 적는 건데요.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이번 보궐선거 결과, 그러니까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결과를 만든 최대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단어 한두 개 정도로 좀 적어주면 좋겠는데 일단 되신 분은 좀 들어주세요. 앞에다. 가슴 쪽에 이렇게 좀 잘 보이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보면은 우선 김종욱 전 행정관이 가장 먼저 쓰셨는데 뭐라고 쓰신 겁니까? 가출이요? 네, 가출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유를 가출 쓰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가출을 한다는 건 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나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년 6개월 동안 국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국정운영 방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와중에서 국민들이 그럼 좀 제발 좀 돌아와라. 가출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가출한 거는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생각을 좀 바꿔라. 얘기 좀 해보자. 이런 걸 1년 6개월 동안 계속 제기했던 거예요. 예. 한 번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날이 왔죠. 보궐선거라고 하는 건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니까 국민들이 마지막 경고다. 이제 진짜 말 안 들으면 가출이 아니라 못 돌아올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경고를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럼 자기 마음대로 좀 하지 말아라. 국민 얘기 좀 들어라. 저는 일어나는 엄중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출이다. 난 가출이라서 어떤 분이 나가셨나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니까 뭐 그런 내용이었군요. 이번에는 최소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께서는요. 민심 오독이라고 쓰셨어요. 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구에 예. 야당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정부 여당 보고 그러잖아요.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 정말 이건 모든 분들이 나와서 지적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1년 6개월의 최대 치적이 외교 안보 쪽에 많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런 정신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최근에 민생보다는 이념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뭔가 약간 민생을 좀 거리를 두는 듯한 홍범도 장군 얘기 그렇죠. 최근에 일련의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이상징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그런 오독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가 이번 캠페인에서도 힘 있는 여당론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뭐 한 라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거야의 발목 잡혀 있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원하는 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하다못해 여가부 없애겠다는 정부 조직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거야의 힘에 질질 끌려오면서 매일 뭐 탄핵 소추나당하고 이런 당이 갑자기 여기서 강서개발론하고 대통령과 한라인 통해서 뭘 한다고 하니 과연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이걸 들으면서 뭔가 이게 좀 뭔가 이상과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읽지 못한 그런 민심 오독이 이번 선거의 가장 결정적인 패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께서는 대통령 쓰셨어요. 뭐 우리 김정욱 소장이 말씀하신 대통령의 독단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뭐 정권 심판론 이런 얘기는 이미 지적이 됐잖아요. 저는 딱 한마디로 지적하면 사명권 남용에 대한 강서 구민들의 분노. 김태우 후보. 봅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로서 김태우라는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그 대법원 사법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는 사면 복권을 하는 순간 이미 윤 대통령과 용산의 대통령의 정치적 참모들은
공천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준 김기현 대표와 당의 뭐 누가 권한을 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총장 등등은 오로지 윤 대통령의 신호만 보고 김태우라는 전 구청장을 다시 재등판시키기 위해서 공천 룰을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그 일련의 과정 속에 강서 구민들은 정말 모욕감을 느꼈다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흔히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 행사의 대표적인 거다. 연초에 사면 복권,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불과 확정 판결 이틀 지난 검사 출신들을 슬그머니 풀어준 거 국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등등을 포함해서 이번 국정감사 첫날 이탄희 의원이 지적을 했죠.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어져온 두 정권에서 경제인 출신 딱 2명 사면 복권됐더만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 반 만에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뭐 몇십 명의 경제인들이 그것도 비리를 저질렀다가 족쇄가 쳐진 경제인들이 몽땅 풀려난. 물론 저는 뭐 경제인들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김태우 후보의 경우에 원인 제공 아까 뭐 공익 제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김태우 후보의 확정 판결, 실형을 받은 확정 판결에는 개인의 비리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강서 구민들에게 정말 모욕감을 준 거였고 그 모욕감을 준 게 불과 1년 전 아니죠. 2021년에 오세훈 후보가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는 원인 제공자였던 민주당이 공천을 하니 많이 하다가 나중에 무리수를 뒀다가 큰 매를 맞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반대의 매를 이번에 맞은 거다. 정권 심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딱 하나 사면권 남용에 대한 강서 구민들의 분노의 표출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2줄을 쓰셨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전술 전략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부족했다. 선거 전술 전략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하고 대조해 볼 때 민주당의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것도 일사불란하게 굉장히 대국민 설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 몸통은 뭐 윤 후보다. 이거 사실 저희 처음에 들었을 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꾸준히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말들을 반복해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지만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사실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상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고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당적 있는 평론가 수준의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게 아니 본인들도 헷갈리는 문제를 국민들 입장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듣는 사람이 확신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되지만 선거에 임하게 되면 사실은 일사불란한 국민 설득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선출 과정도 2022년도 사실 그때 김태우 후보가 나왔잖아요. 그때도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였어요. 그렇습니다. 1심이 일단 나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이미 예정이 됐던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정권 심판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김태우 후보의 경우에는 일단 1년간의 구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심판이었지 이게 정권 심판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결정적 요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국민이 볼 때는 절실하지 않은 거죠.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전략 전술하고 뭐 국민한테 설득하고 호소하고 하는데 이것들이 말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사불란한 대국민 설득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했다. 지금 내부 말씀을 들어봤는데 김종욱 전 행안관께 이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부 말씀드리고 김종욱 전 행안관 설명도 그렇고요.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졌다라고 설명하시는 분은 없네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제 갤럽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 30%, 국민의힘 30%. 뭐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무응답층이죠. 그러니까 중도라고 얘기되는 분들인데 이 중도층들이 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표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건 이 현 정권을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심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응징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왜 그 중도층에게 사랑받지 못하는가의 문제는 예. 국민의힘이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게 아직까지 신뢰감을 못 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라도 국민의힘에게 더 큰 어떤 경고를 내렸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승리에 도취하는 순간 저는 예를 들면 상당히 국민의 민심과 어긋날 수 있다. 이 민심의 엄중함을 존중하고 민심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민주당이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저는 내년 4월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상황과 2023년 3년 만의 상황이 반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요. 6개월이라는 기간은 매우 긴 기간입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여기에 이 승리의 달콤함이 빠지는 순간 6개월 후에 쓴 약을 먹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은 분명히 회초리 성격이 있지만 민주당에도 지켜보겠어요 라는 느낌도 분명히 든다는 거죠, 지금요. 알겠습니다. 네 분 모시고 뭐 판넬까지 쓰면서 다양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